1부는 여기까지. 2부는 내일 업로드 됩니다. 바디 호러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설명 영상, 호러떼 리뷰의 야부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호러떼 리뷰.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온 호러떼 리뷰의 호입니다. This is all from Horror Review.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그 바디 호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갈게요. 말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이 바디 호러의 정의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바디 호러가 뭐냐? 이제 인간의 신체가 왜곡되거나 변형되거나 부패하거나 다른 이런 미지의 외계의 존재 등에 의해서 침범당하는 모습을 활용해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공포, 호러 장르의 하위 장르 중 하나를 바디 호러라고 말해요. 왜 인간의 본성이냐라고 물으시면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인체의 형태가 부자연스러운 걸 되게 쉽게 감지합니다.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현상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있다고는 하지만 인간만큼은 절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의 목이 조금만 길어도 바로 알아차리잖아요. 왜 지나가는 사람 목 길면 씨발 목 이러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와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성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 더 강하게 작동되는 게 본능적인 공포심인 거죠. 나랑 다르네? 쉣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적인 부분을 건들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바디 호러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실 그렇게 오래된 용어가 아닙니다. 1983년 호주의 작가이자 감독인 필립 브로피의 논문 공포성, 현대 공포영화의 텍스트성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 공포의 하위 장르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긴 한데요. 실제로는 용어만 정립된 거지 한참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시를 들자면 19세기 고딕 문학의 대표 작품이자 바디 호러 장르의 시초라고 평가되는 1818년작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1915년작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또한 바디 호러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말 나온 김에 이 변신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그레고르 잠자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갑충 같은 무슨 갑충 비스무리한 무슨 벌레로 변하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진 소설입니다.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이 현대의 많은 미디어 매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 중 하나가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가면라이더입니다. 뜬금없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파워레인저 같은 가면라이더 그 이전에 쇼와 라이더 이제 쇼와 이제 시대라고 해서 그때 만들어진 라이더라고 해서 쇼와 라이더라고 합니다. 쇼와 라이더의 가면라이더들은 악의 세력에게 납치를 당해서 신체를 개조당한 개주인간들이에요. 그 이후에 이 메뚜기 인간 같은 모습으로 악의 세력과 싸워 나가게 되는데요. 제가 말한 부분에서 바디 호러의 요소들을 좀 찾으셨나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쇼와 라이더 때부터 해서 이때의 가면라이더는 공포 요소가 좀 많습니다. 각설하고 넘어가서 바디 호러라는 장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현대에서는 이 많은 게임과 영화 등에서 핵심되는 주제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무서운지를 알면 그 공포를 즐기는 데에도 그 공포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장르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알면 좋잖아요. 그냥 아는 척 대가리. 빌려. 지금부터는 바디 호러 장르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형과 돌연변이입니다. 팔다리가 막 더 자라나거나 녹아내리거나 기계와 융합되는 등 인간이 아닌 존재로 변화하는 게 이제 또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더 플라이, 그리고 일본의 철람, 애니메이션 아키라 등이 있겠네요. 두 번째로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등장인물들, 주인공들, 자기들의 몸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런던의 늑대 인간이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더 플라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일리언도 있네요. 세 번째로는 질병이랑 감염입니다. 바이러스, 기생충, 오염 이런 그리고 알 수 없는 정체 불명의 생물학적 위협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존 카펜터의 더 싱이 있겠죠. 블롭도 있겠네요. 네 번째로는 강렬한 이 신체 묘사입니다. 본능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강렬한 시각적 묘사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별로 안 보셨으면 하는 작품이지만 터스크와 인간지네가 좀 대표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는 굳이 안 보고 싶어요. 다시 보기는 봤냐고 물어보신다면 봤습니다. 근데 다시는 안 보고 싶어. 굳이 더 싱은 사실 몇 회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보거든요. 근데 얘네 둘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다른 장르와의 연계입니다. 아무래도 신체 변형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SF 또는 이런 에로 이런 부분과 연계가 되게 잘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저런 신체를 다루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크로넨버그 감독의 비디오드롬, 엑시스텐즈 요런 것 정도 있겠네요. 이게 생각이 나네요. 어떠신가요?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주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많은 작품이 바디 호러라는 점이 좀 재밌지 않나요? 아님 말고 이러나 저러나 오늘은 바디 호러라는 서브 장르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앞으로 사실 이 리뷰할 많은 게임과 영화들에서 허구한 날 튀어나오는 녀석이다 보니까 이걸 한 번쯤 짚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집을 마무리하다가 이제 인사를 깜빡했다는 걸 깨닫고 이 부분만 촬영하고 있어요. 와이프가 이것저것 얼굴에 막 붙여줬어요.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 서브 장르라든지 이 영화가 왜 의미가 있는지 단순히 게임 리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의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작은 정보들, 지식들을 지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긴 한데 뭐 어쨌든 이런 걸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얘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호러따 리뷰의 호였습니다. This is all from 호러따 리뷰. 호와 bitches, 호와.